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볼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즉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인데요. 근데 이를 두고 이 가해자는 빠지고 피해자와 국가가 다투는 꼴이 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018년에 나왔으니까 5년 만에 해법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해보면요.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일본 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일본은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요. 또 한 달 뒤인 2019년 8월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졌죠.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단절 등으로 인해서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일 관계는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국제정세상 보면 한일 양국이 화해를 하고 협력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일단 이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발표한 거죠, 우리 정부가. 네. 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 이익과 지역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빠졌습니다. 그게 빠져서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맞는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인데요. 당사자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배상금 조성 참여 여부와 또 일본 정부 사과 표명,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인데요. 일단 그날 발표한 날 박진애 외교부 장관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초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네. 이 물컵에 비교하면 물컵의 물의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컵의 반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몫인데요.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개인 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외교는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일단 줄 건 다 주고 받을 거는 상대방한테 이리만 셈이죠. 네. 일본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발표 과정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승계해왔고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원칙의 입장을 밝혔지만 그런데 일본 피고기업의 재단 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빠져 있고요. 아직까지 네. 일본의 반응은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피해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김성준도 할머니는 각각 그런 돈 주고도 안 받는다, 일본에 또 기죽어 살아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지 일본에 가서 고생한 거냐, 이거 다시 할게요. 예,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냐 일본에 가서 고생을 했지 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온라인에 지금 많이 나오는 주장처럼 일본은 쏙 빠지고 피해자와 피해 정부 간 다투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일본 측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예측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번 발표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이
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이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건가요? 네, 우리 정부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근데 요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을 뺀 나머지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이라든가 불행한 역사 극복,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이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의견은 소수입니다. 예, 일본의 대응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예상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 국가가 다투는 형국이 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입니다.